자, 10번째 강의죠 벌써. 제목은 연산을 잘하면 수학을 잘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산을 잘하면 수학을 잘한다고 착각하시는 부모님 매우 많은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네. 저도 어느 정도는 착각이라고 생각하지만, 근데 반대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는 수 있죠. 과연 연산을 못하는 아이가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기본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연산을 잘한다고 반드시 수학을 잘하는 건 아니지만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 불가결한 게 연산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그런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또 초등 수학에서 연산과 나머지 다른 영역들 간의 어떤 밸런스, 이런 것들을 한번 오늘은 조금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은 계산 같은 거 많이 없으니까 네. 이렇게 머리 너무 아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들어주세요. 네. 네, 처음에 보면은 일단 우리가 유아 때는 그 수학을 대부분 연산학습지로 시작을 하죠. 네. 요즘에도 그렇죠, 선생님? 네. 요즘에도 거의 다 연산학습지를 안 하는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또 연산학습지 시장이, 저는 또 이쪽 업계에 있다 보니까 연산학습지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죠. 연산학습지 시장은 아무리 아이들이 줄어도 시장 자체가 별로 줄질 않아요. 그 말은 아무리 요즘에 계산이 옛날보다 덜 중요해졌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는 계산이 뭐 사람이 많이 하지 않아도 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연산은 어린 나이에 시키는 거죠. 그거는 어느 정도 이제 변하지 않는 일종의 공식과도 같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왜 이렇게 부모님들이 유아 때 연산을 많이 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초등 교과 과정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초등 교과 과정은 우리가 수화, 연산, 도형, 측정, 규칙성, 자료와 가능성이라는 5개의 영역으로, 이거 저희가 분류한 게 아니에요. 요거는 초등 교사용 지도서에 나오면 있는 초등 수학 5대 영역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5개 영역으로 분리가 되는데요. 이 5개의 영역들이 각각 어느 정도 퍼센트를 차지하는지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 보시면은 먼저 1, 2, 3학년을 보시면은 1, 2, 3학년은 각각 이 노란색으로 표시한 수와 연산이 각각 71, 46, 60%. 그래서 소개를 내면은 종합적으로 59%는 차지하고 있죠. 엄청 많이 차지하고 그쵸? 있네요. 수화 연산이 거의 60%에 달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도형, 측정은 조금 있지만 규칙성과 자료 가능성은 별로 없죠. 네. 별로 없어서 수화 연산이 거의 줄을 이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 단계에서는 우리가 자연수의 연산, 자연수에 대한 어떤 감들, 큰 수까지 배우면서 자연수들을 어떻게 계산하고 어떻게 사칙 연산할 것인지를 주로 배우는 단계가 초등 저학년이기 때문에 이때는 무엇보다도 연산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을 이 초등 저학년에 뒤처지지 않고 기초를 다지기 위해서 초등 때 시작하지 않고 유아부터 초등 저학년까지는 연산학습지를 굉장히 많이 풀리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고학년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고학년에서는 어떤 변화가 보이세요? 9학년에는 네. 도형과 측정 영역이 좀 높아지고 있는 것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도형과 측정이 어느 정도 굉장히 많아지죠. 네. 보시면은 초등 고학년에서는 수화 연산이 이제 소개가 37%고, 그 다음에 도형과 측정이 각각 22%, 18%. 사실 도형하고 측정을 구분 안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왜냐하면 측정 자체가 고학년에서는 전부 다 넓이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도형의 측정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합하면 거의 40%가 돼가지고 네. 수화 연산보다 더 많은 네. 비율을 차지하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 초등 고학년 때는 도형 측정이 중요시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초등 저학년 때부터 뭐를 준비를 해야 되겠죠? 도형과 측정에 대한 학습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중에 나와 있는 도형 책들이나 이런 우리가 소위 비연산 영역의 책들은 주로 초등 저학년에 편중되어 있는데 초등 저학년들이 초등 고학년을 미리 선행해서 푸는 문제들이, 그런 책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여기 초등 4학년 때부터 최초로 이제 도형에서 곤란함을 겪는 아이들이 생기고, 네. 또 하나 중요한 현상이 뭐냐면은 연산도 확 달라져요. 뭐가 달라지는지 혹시 아세요? 큰 수가 나오나요? 네, 큰 수가 나오고, 또 한 가지 4학년 때부터는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주로 자연수가 아니라 분수. 그렇죠. 분수, 소수가 나오기 시작해요. 네. 즉 우리가 자연수의 연산은 사실 3학년 때를 기점으로 거의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4학년부터는 이제 분모와 같은 분수의 덧셈과 뺄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5학년 때 통분, 약분을 배워서 배우고요. 그 다음에 분수의 곱셈, 분수의 나눗셈, 소수의 곱셈, 나눗셈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4, 5, 6학년 때는 커다란 도전에 직면하는 게, 처음에는 이제 유리수 계산이 안 되는 친구들이 수학 어려워,
라고 하기 네. 시작하고, 그 다음에 도형 학습이 저학년 때 충분히 돼 있지 않은 친구들이 또 수학 어려워 하면서 수포자가 처음으로 생기기 시작하는 게 이 4학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4학년 때부터 수학의 영역이 점점 더 다변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유아부터는 수화 연산을 준비를 해야 되고, 초등 저학년부터는 수화 연산 플러스 뭐를 준비하면 좋겠죠? 도형과 측정 학습을 그렇죠. 같이 하면 좋을 것 꼭 같아요.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래서 도형과 측정을 하면 좋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 이제 규칙성과 자료의 가능성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규칙성과 자료의 가능성 하면은 뭐 예를 들면 규칙성 하면 뭐가 생각이 나세요? 선생님은? 규칙성은 무엇이 있을까요? 띄어세기? 띄어세기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수의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 네. 도형의 규칙. 그렇죠. 우리가 패턴, 여러 가지 규칙 이런 거 다 패턴이었고, 그 다음에 4학년 때는 이제 대응이라는 규칙이 나와요. 네네. 대응이 뭐냐면 한 수는 1, 2, 3, 4 커지는데 나머지 한 수는 2, 4, 6, 8 뭐 커진다. 그럼 두 수의 대응 관계는 어떻게 되냐? 자, 이게 중등으로 가면 뭐가 될까요? 함수. 그렇죠. 이 아까 얘기했던 모둠 중에 1, 2, 3, 4를 x로 놓고, 그 다음에 뭐 3, 5, 7, 9를 y로 놓으면은 이게 바로 함수가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규칙성은 사실은 중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함수를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그렇죠. 기억나죠? 머릿속에 벌써 네. 1, 4부면, 2, 4부면, 3, 4부면 떠오르죠.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초등학교 때 규칙성을 통해서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비와 비례 쪽으로 가면서 초등에서 어느 정도 함수를 배우기 위한 기본적인 규칙성을 배우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자료화 가능성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료화 가능성은 주로 우리가 통계적인 영역에서 많이 다룹니다. 그래서 처음에 저학년 때는 표와 간단한 그래프, 즉 표와 우리가 흔히 물방울 그래프라 부르는 동그라미 그래프와 막대 그래프를 배우고, 고학년에서는 꺾은선 그래프와 그 다음에 비율 그래프, 그림 그래프 같은 것들을 막 배우게 되죠.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하게 되고, 초등 5, 6학년 때는 이제 통계에 아주 좀 기초적인 걸 할 수 있는 평균과 가능성, 즉 확률이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배우게 됩니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초등에는 별로 안 들어지만 중학교 때부터는 엄청 중요해지죠. 네. 저도 기억이 나는 게 중학교 때 우리가 뭐 순열 조합 같은 것들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왜 어렵냐면은 이런 것들을 초등 때 제대로 배운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중등 때 갑자기 너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우리가 중등 때 배우는 도수 분포표라든지 아니면 확률에 대한 것들이 사실 초등 때 그냥 이렇게 별로 퍼센트가 얼마 안 되잖아. 7%, 9%니까 별로 안 해도 되지 않냐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도 초등 저학년, 고학년부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런 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면 좋으냐면은, 일단 교과가 먼저 돼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수화 연산 같은 경우에 연산 학습지가 있고, 도형 같은 경우에는 요즘엔 도형 학습지도 좋은 게 많이 나오죠. 네. 그래서 도형 학습지도 있지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특히 통계 확률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제 생각에는 시중에 나와 있는 사고력 문제집 이런 것들에서 많이 다뤄지고 있고, 규칙성도 그쪽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중등을 미리 대비하는 게 좋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좀 이해가 되세요? 네. 네. 저는 처음에 이 네. 표를 보고 네. 사실 수화 연산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수화 연산을 중심으로 공부를 해야 한다. 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될 줄 알았는데, 보니까 모든 영역을 다 초등 수학 과정이 비율이 이렇더라도 모든 영역을 다 미리부터 공부를 해놓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니까 조금 저 처음 생각과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렇게 느끼셨다니 제가 말하는 바를 네. 좀 잘 들으신 것 같아서 저도 만족스럽고요. 제가 좀 복잡할 수 있으니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먼저 아까 얘기했다시피 초등 저학년에는 뭐 중심이냐면요. 초등 저학년은 연산이 중심입니다. 연산이 중심이고, 그 다음에 초등 중학년은 연산과 도형 측정이 중심이 되죠. 연산과 도형 측정 이렇게 중심이 되고, 그 다음에 초등 고학년에서는 이제 중등에서는 도형 측정에서 더 나아가가지고 사실 규칙성과 확률 이 부분이 중심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제가 초등 저학년이라고 그랬죠. 여기가 초등 고학년이라고 했고, 여기가 중등 이상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대비를 항상 이것보다 한 단계 먼저 시작하신다고 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연산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은 유아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유아부터. 그리고 도형에 대한 것도 어떻게 보면 초등 저학년은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공간 감각은 유아 시절에 형성이 많이 되죠.
하실 수 있다면 유아부터 시작하셔도 돼요. 시작은.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번에 규칙 선거 확률도 초등 9학년 때는 이제 준비를 시작해야 되는데 초등 9학년 전에 사고력 수학으로 훨씬 전에도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중요성이 변하는 걸 갖다가 한 단계씩 조금씩 빨리 대비해서 하시면은 아무래도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이 표로 보시니까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죠. 네. 네. 자, 오늘은 다른 시간이랑 다르게 연산이라는 걸 갖다가 우리가 초등에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보기 위해서 초등 그 교과과정 전반을 얘기하면서 연산의 중요성과 다른 영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시간은 어떠셨나요? 오늘은 네. 사실 제가 뭐 따로 문제를 풀 게 없어가지고 좀 편할 줄 알았는데 사실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아서요. 네. 네, 막상 얘기를 다 듣고 나니까 좀 정리가 더 잘 되고 쉬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우리가 연산을 어떻게 보면은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 어떻게 하면은 더 쉽고 빠르게 계산할 수 있느냐였는데 우리가 왜 연산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한 번씩은 꼭 아이들과 함께 얘기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강의가 좀 유익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